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네, 유통업계에 최근에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또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워라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데요. 이미 단축 근무를 시작한 업체도 있고 또 올해부터 조금씩 달라지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을 살펴봅니다. 네, 자 오늘은 유통업계에 불고 있는 워라밸 열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용어 설명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워낙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워라밸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워라밸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약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합니다. 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센터장인 김난도 교수가 꼽은 올해 10대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직장에서 일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직장 외의 삶이죠.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노력을 바로 워라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뜻하는 영문 표현의 줄임말이군요, 워라밸이. 그러면 그 워라밸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통업계들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던 게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직원들이 가정을 돌보고 이제는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건데요. 유통업계뿐 아니라 외식업계와 전자금융권 등에서도 이 워라밸 열풍이 불고 있어서 여러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 사회에서 야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들의 이른바 독방 육아가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업무도 중요하지만 나와 내 가족의 삶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노력은 작년부터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500대 기업의 일, 가정, 양립제도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요. 기업들은 정시 퇴근하기, 또 연가 사용 활성화하기, 또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하기 등을 2017년도에 가장 잘 실천한 제도로 뽑기도 했습니다. 네, 일과 가정 양쪽 모두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실천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는 워라밸을 실천 중인 유통업계 상황 좀 살펴볼게요. 많은 기업들이 달라지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먼저 근로시간 단축을 내놓은 기업부터 볼까요? 네, 한 유통 대기업이 올해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주 35시간 근무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네. 네, 이 기업의 임직원은 하루 7시간을 근무하게 되면서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도 정착을 위해서 밤 12시까지 영업하던 대형마트 73개 점포의 폐점 시간을 오후 11시로 단축했고요. 네, 잘 됐네요. 근데 이제 진짜 5시 퇴근은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인데 그렇죠. 이게 정말 제대로만 잘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데 과연 현실상 정말 가능할지가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PC 셧다운제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담당 임원의 사전 결제 없이는 오후 5시 30분부터 PC가 부팅되지 않습니다. 네, 무분별한 야근으로 인해서 주 35시간 근무제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또 야근이 잦은 부서를 공개하고 또 해당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내놓고 있군요. 근데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임금 하락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섣불리 이렇게 시도를 못 하는데 이 임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네, 이 기업은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그에 따른 임금 변동은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축 근로에 따른 임금 하락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와, 잘 됐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유통업계는 특성상 여성들이 주 고객이고 그리고 여성 근로자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들을 위한 부분도 좀 개선이 됐습니까? 네, 임신부를 위한 그런 정책도 있는데요. 네, 임신부를 대상으로 2시간 단축 근무 및 개인 사정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를 도입했고요. 법정 휴직 기간
기간 외에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난임 여성 휴직제를 신설해서 난임 진단서를 받은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성들이 다니기 좋은 직장이 돼야지 주 고객인 여성들을 위한 상품 그리고 마케팅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건 당연히 매출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유통업체 상황 살펴볼게요. 다른 업체 상황은 어떤가요? 네, 또 다른 대형마트 역시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기업 문화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네, 본사 전 팀의 자율좌석제 도입과 그리고 사무실의 강제 소등 확대를 통해서 워라밸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로 한 건데요. 네, 직책에 차별 없이 수평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서 급변하는 고객과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모바일 오피스를 본사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자율좌석제라는 건 어떤 제도인가요? 네, 자율좌석제라는 것은 직원들의 자리를 동일한 집기로 구성하고 자리 구분 없이 출근 순서대로 원하는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무선 랜과 또 워킹 허브를 기반으로 해서 노트북과 또 개인별 사물함을 활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 오피스 개념이죠. 와, 사무실 환경과 분위기가 그야말로 정말 확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쵸. 또 바뀐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또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날을 현장 근무의 날로 정해서 불필요한 회의와 또 관행적인 업무를 줄이고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에 전념하도록 했고요. 또 매주 수요일 또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서 오후 6시 30분에 사무실을 강제 소등하던 것을 매일 강제 소등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와, 정시 퇴근 후에 저녁이 있는 삶. 아,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기업의 경우는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맞아요. 수준인가요? 네, 작년 초 업계에서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남성 육아휴직자는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1만 명으로 본 것을 감안하면 국내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에 1명은 이 기업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군요. 네, 그쵸. 그러면 그 제도를 시행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016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직원 수가 180여 명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이후 전체 남성 육아휴직 규모가 6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네, 그룹 전체 육아휴직자 중 13%가량을 차지했던 남성 비중도 45%로 상승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의무화 제도라는 게 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편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남직원들은 아내 출산 후 1년 내에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눈치 볼 필요 없이 네, 가족을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겠죠. 또 휴직 첫날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데요. 네,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과의 차액은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와, 정말 좋네요.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죠. 저출산 문제도 금방 또 해결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네. 자, 이어서 또 다른 기업 상황 살펴볼까요? 또 다른 한 기업은 다양한 휴가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실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5년마다 최대 한 달간 재충전과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창의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입사를 기준으로 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등 5년마다 4주간의 휴가를 낼 수 있고요. 또 직원의 근속 연수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의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휴식과 쉼이 있어야지 그 후에 이어지는 일의 능률도 더 오르는 법이니까요. 맞아요. 자, 또 그 외에 가정과 자녀를 위한 제도도 시행되고 있죠? 네, 자녀를 둔 임직원은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한 달간 자녀 입학 돌봄 휴가를 낼 수 있는데요. 남녀의 관계없이 2주간은 유급으로 지원하고 또 희망자는 무급으로 2주를 추가해서 최대 한 달간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될 상황이
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에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긴급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네, 정말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작스럽게 휴가를 써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너무나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부모 말고 여성들을 위한 제도도 이게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성보호제도도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기존에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출산이 임박한 36주 후에만 신청할 수 있던 임신 위험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12주와 36주 사이에 8주를 추가해서 매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급 3일 또 무급 2일인 남성의 출산휴가 역시 2주 유급으로 늘렸습니다. 네, 사실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부부가 모두 일을 하다 보니까 출산과 육아가 더 힘들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아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변하고 있는 게 보여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워라밸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다른 유통기업 있다고요? 네, 아울렛 경영으로 유명한 한 기업 역시 지난 여름에 퇴근 후 업무 차단과 2주 휴식 의무화 그리고 자체 근로감독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문화 7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원 개인의 충분한 쉼과 재충전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가정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퇴근 후 이 업무 차단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퇴근은 정시에 했는데 집에 가서도 업무가 이어지면 사실 정시에 퇴근한 의미가 없거든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혁신안은 업무 시간 이후에 메시지와 또 메일 또 전화 등을 통한 업무 지시 차단 등 퇴근 후에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가나 대휴 등 쉬는 날 또 퇴근 시간 이후에는 SNS나 메일,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연락을 일절 금지하고요. 또 새로운 업무 지시는 가급적 일과 시작 시간에 요청해서 하고 또 퇴근 시간 임박한 업무 지시도 일체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본 것처럼 최근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손해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유통기업들이 직원들의 워라밸을 독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또 근속 연수를 높이기 위해서겠죠. 네. 네, 실제 한 업체가 지난 7월부터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및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얼마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 컨설팅 회사가 국내 100대 기업 근로자 4951명을 조사한 한국 기업의 조직 건강도와 기업 문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평균 수준인 주 2, 3일 야근을 하는 직장인의 업무 생산성은 57%이지만 주 5일 야근을 하는 근로자의 생산성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짧아질수록 생산성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높아진다고 거죠.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또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야근을 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경우에 유통업계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인 소비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연월차를 모두 사용했을 때 여가 활동으로 대략 17조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생산 유발액은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근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다면 뭐 기업의 성과도 향상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회사와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라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니까요. 결국 퇴사율을 낮추고 일자리도 확대할 수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워라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시 나서야 되는데요. 직원 복지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인상해주고 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유통가에는 여성 친화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임신 기간 동안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그리고 육아휴직을 보장해주는 등 여성을 위한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유통업계에 여성 오너까지 등장을 했죠. 네, 맞아요. 이런 적은 처음인데요. 네. 얼마 전 한 대형마트가 여성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는데요. 국내 대형마트 업계에서 여성 CEO가 등장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업계 전체를 통틀어서라도 오너 일가가 아닌 여성이 이렇게 맞아요. 대형업체 CEO가 된 건 처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전에 대형 유통업체 CEO를 역임한 여성은 많습니다. 이명희 회장, 신영자 이사장이나 이부진 사장, 이서연 사장 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 오너 일가죠. 하지만 오너가 출신이 아닌 여성이 대형마트 CEO로 임명된 건 처음이고요. 결국 경직된 이 조직 문화로 대변되는 국내 재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리천장을 뚫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오너 일가가 아닌 여성이 이런 유통업체의 CEO가 된 것을 신호탄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유통업계 여성 임원들이 더 많이 늘어날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네. 네, 아직 국내 10대 그룹에서는 여성 임원 비중이 2%가 채 안 되는데요. 그나마 높은 곳은 국내 유통 4개사 중 여성 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10%이고 다른 기업은 4%대에 달할 뿐입니다. 하지만 기존 남성 위주로 구성된 조직이 유리천정을 뚫고 고위직으로 진입하는 여성 인력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신동빈 회장도 이른 시일 내에 여성 CEO 배출을 약속했습니다. 네, 사실 이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는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전체 인력 가운데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임원을 비롯한 관리직은 많아야 10% 비중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좀 여성 인사 활용을 좀 더 많이 하면 어떨까라는 기대감도 좀 드는데요. 네, 저도 그런 기대가 듭니다. 네. 네,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성을 중시하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업종의 경우에 여성 인력을 늘리는 것이 어떤 추세이기도 하죠. 앞으로 지켜보면 좀 더 달라진 유통업계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바구니즈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유통업계 상황 살펴봤는데요.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한다는 사실 인지하고 이런 문화 꼭 정착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 오늘 장바구니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연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